그리고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그 책임지기 싫으니까. 예, 쟤, 예, 나 예. 2년, 너 계약 나가서 영업을 따오고 계약 체결하는데 내가 준 대리권의 범위가 2년짜리인데 가서 네 맘대로 3년 했으니까 이건 이제 민법상으로 따지면 무건대리라는 거죠. 그 아, 권한이 없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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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무건대리고 그래서 이제 뭐 민사적으로는 무건대리라서 나 본인으로 책임을 못 지겠다. 그리고 예. 형사적으로는 이 대리인이 지 맘대로 한 거기 때문에 사문서 위조고 또 그렇게 함으로 해서 회사인 한, 본인한테 손해 한 900만 원 정도 손해가 발생이 됐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그걸 또 예. 업무상 배임으로 이렇게 하신 거고 예, 고소를 한 예, 거고 예. 이거 방어하는 방법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 세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회사가 명시적으로 너 가서 계약할 때 반드시 2년짜리만 해. 너 3년 하면 안 돼. 예, 라고 만약에 안 했잖아요. 안 하고 예, 2년짜리 계약서도 있고 3년짜리 계약서도 있고 거기다 이제 가벌만 채워서 사인만 받아오는 건데 네.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네 맘대로 해. 그러면 그건 이제 법상으로 따지면은 포괄적으로 위임을 한 건데 그렇죠. 예, 체결 권한을 예, 위임을 해서 2년을 하든 3년을 하든 재량권을 이제 준 거예요.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당시 회사 그렇게 해서 나는 2년으로 하든 3년으로 하든 그게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고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갑이 2를 찍찍 꺾고 3으로 해도 이제 그 회사가 본인 회사가 나한테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부여한 대리권의 범위를 그 팩트는 그건지 알겠는데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고소 당하셨으니까 예, 경찰에서 예, 불러서 조사를 할 때 예, 예, 그거에 대해서 뭐 진술서를 쓰시든 어디 가서 변호인을 선임하고 의견서를 쓰시든 간에 예. 법률적으로 그거를 구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포괄적으로 위임을 한 거다. 2년으로 한 3년이 내 마음이기 때문에 위임한 거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임의 방법은 묵시적인 것도 포함이 된다. 이제 그렇게 해서 주장을 하시고 예, 묵시적으로든 뭐 포괄적으로든 위임된 거에 대해서 철회하는 걷어들이는 거를 회사에서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그 계약 체결한 거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래서 회사에서 는 뭐 민법상으로 따지면 그 900만 원에 책임져야 되고 적어도 내가 민사적으로는 사무소 위조가 아니다. 그 다음에 배임의 고의가 없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셔야 되는데 그 계약 체결 당시에 예, 예, 2에서 2를 직접 끊고 3으로 끈 그 계약서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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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한테 어떻게 도달이 되고 어떻게 보고가 됐는지가 중요해요. 예, 예, 그때 당시에 2가 직접 끊어지고 3이 됐을 때 예, 예, 회사에서 그걸 보고 받고도 아무런 뭐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으면 그건 묵시적으로 추인하는 거잖아요. 그걸 의미가 없어졌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예, 그러니까 예, 조사를 받으러 가셔서도 예, 예, 구두 뭐 했는지 안 했는지 했는 것 같은데 내 기억이 안 난다거나 예, 그게 의미가 없어졌다거나 얘기하면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예, 예, 그다음에 이제 그때 당시에 그러면 보고했는데 증거가 뭐냐? 그러니까 문서상이 없으면 녹음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녹취 파일이 있으면 저한테 이런 말씀도 안 하실 거고. 그다음에 사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에 와서는 그게 이제 먹히는 경우도 있고 안 먹히는 경우도 있는데 거기 이제 고소한 측이 회사니까 회사 실무자나 그때 당시 정황을 알 만한 사람이랑 통화를 하면서 녹취를 하셔야 되죠. 예를 첫 번째, 내가 저번에 그거 저거 이렇게 해서 내가 보고했는 거 너 기억나지 않아? 아, 예, 예, 기억나죠.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하면 제일 땡큐고 그게 아니면은 결제 선상에 있는 사람은 아니어도 다른 영업하는 다른 사람과 만 통화를 했다. 야, 우리 이만저만 해가지고 계약 상대방하고 계약 내용이 좀 바뀌면은 회사에 당연히 보고하지 않았었어? 아, 예, 예, 예. 그런 식의 거를 사후적으로 녹취를 하셔야죠. 아, 녹취가 그 가능합니까? 아, 녹취하고는 그게 법적인 증거가 가능한가요? 당연히 되죠. 뭐 제가 뭐 불안하시면은 다른 변호사 선임하는 거 제가 말리진 않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 내일 모레 뭐 조사를 앞두고 그냥 뭐 불안하다거나 내지는 이제 준비가 잘 됐는지 여부? 그리고 그 조사 한 번으로 끝나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그런가요? 만약에 자료 준비에 도움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면 그거 저한테 보내시면 제가 검토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피고소인 입장에서 의견서까지는 아니어도 진술서 작성하신 건 제가 못 봤으니까 저한테 주시면 제가 검토해 드릴게요. 그러고 나서 잘 법리적으로 소명이 되고 그리고 당시에 이제 뭐 보고가 이루어졌고 회사에서도 그런 추인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게 되면 변호사한테 돈 쓸 필요가 없죠.
지금 뭐 여기 사무소 비전이나 이런 데 관련해서 딱히 이제 법률 용어 써가면서 딱 그 구성하는 게 뭐 그 많진 않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뭐 포괄 위임이었다. 그리고 뭐 묵시적 위임이었다. 그리고 그 위임한 거 철회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니면은 당시에 이제 보고 그 2에서 3으로 바뀌고 난 다음에 보고했는데 그 보고 받고도 아무것도 이의 제기하지 않았으니까 추인한 거다. 예, 근데 예, 그러면 예. 그 보고한 거에 대해서 증거가 있냐? 당시에 그 뭐 문서나 당시 관계자하고 녹음한 건 없는데 지금 그거 이제 사후적으로 증거를 뭐 만든다는 말은 좀 어색하고 그런 그게 있다. 그거 하나도 이제 굉장한 무기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2년으로 계약 체결했으면 책임질 필요가 없는 900을 책임지게 생겼으니까 맞습니다. 예, 예. 그거 내놔라는 건데 고소 당한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900이나 이거에 대해서 회사가 전혀 책임질 이유가 없는 게 아니고 3년짜리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아니면은 그때 당시에 네 재량껏 해라 라고 이제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고 처음에 주장은 할 수 있고 그게 아니 처음에 2년인데 3년으로 이만저만해서 걔가 찍찍 끊고 해서 3년을 바꿨는데 이만저만해서 보고하니까 회사가 아무 소리 안 했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아무 소리 안 하면 3년이 되는 거예요.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그 사실이 서류로 남아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2년이 되면 그리고 3년으로 찍찍 꺼이고 바뀐 게 전혀 근거가 없는 거면 900만 원 그게 금액이 작든 안 적든 책임질 필요 없다 생각하니까 고소를 한 거라서 방어는 어떤 식으로 하셔야 되고 만약에 안 하시면은 전과가 생기는 거니까요. 저는 이제 통화하기를 원했던 게 뭐냐면 포괄적 위임이 있었다 이만저만해서 뭐 이렇게 그리고 위임을 철회하지 않았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알고도 뭐 이런 취지로 제가 사실관계 확인 차원에서 통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말씀을 드렸고 예, 예. 제가 목차를 이렇게 하나 몇 개 이제 따드리면 거기에 예, 예.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넣어서 예, 예, 예. 조사받으러 가실 때 그러니까 지금 핵심이 이거예요. 핵심이 포괄적 위임이 있었다 이 말은 경찰 조사받을 때요 2년으로 하든 3년에서 회사에서 크게 그때 당시에 관여하지 않았고 영업에서 따오면 크게 문제 제기하지 않는 분위기여서 2를 찍찍 끄고 내가 3을 했지만 크게 문제되지 않았고 그렇게 찍찍 걷잖아요. 그러고 예, 나서 예. 내가 보고를 했단 말이야. 예, 예, 예. 3년으로 찍찍 끈 걸 보고를 했는데 그 회사가 방방 뛰면서 3년은 네가 왜 마음대로 하냐 그때 얘기를 했으면 회사 주장이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아무것도 안 했다 예를 들어서 그거에 대해서 보고를 예, 받고도 예, 예, 예. 그럼 그랬으면은 이건 위조가 아닌 거죠. 예, 그러니까 첫 번째 예, 예. 일화는 뭐냐면 경찰에서 불송치하면 제일 좋고요. 송치한다는 성취? 말이 불송치 예, 송치하지 않는다. 예, 검찰로 예, 넘지 않는다는 거고 예, 예, 송치는 검찰로 보낸다는 거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검찰이 딱 받아봤는데 경찰 송치한다는 거는 경찰은 이 사람 피고 소인이 문제가 있다 처벌해야 된다 이런 의견인데 검찰도 경찰과 생각이 똑같으면 바로 걔들이 그냥 기소해버리겠죠. 근데 예, 기소할 때 벌금으로 하면 약식명령 청구라 그러고 정식, 예, 네, 정식재판 청구하 그럼 벌금 얼마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정식재판 청구를 하면은 이제 판사 앞에 가서 또 이렇게 뭐 떠들어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고 나는 생각이 좀 다르다 이거저거 확인해봐라라고 하면 보안 수사 요구를 하죠 검찰에서. 예, 예. 그러니까 아마 이 걔들이 그런 거 노릴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게 민사하고 그러면, 형사가 별개인데요. 예, 지금 말씀드린 최악의 형사에서 벌금 얼마에서 그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회사 입장에서 대리인이 권한이 없다 해서 무권 대리가 되고 무권 대리가 되면 계약이 무효가 돼요. 그러면 그 계약 상대방 있잖아요. 그 2를 찍찍 끊고 3으로 만든 그 회사 입장에서 보증 수리해달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근데 예, 그거를 회사에 요구를 못 하게 되고 그러면은 형사적으로 벌금이 나오면 책임 안 져야 되고 그러면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해서 선생님이 책임을 지거나 예, 예. 그 회사에서 책임을 지고 나면 대신 부상 청구가 들어오겠죠. 상환 예, 청구. 그래, 그렇죠. 네, 부상,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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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부상권. 네. 그래서 뭐 그런 것도 문제는 되죠. 아니 근데 아, 그 변호사 비용은요 승소했던 걸 전제로 소송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하는데 패소했다고 해서 다 부담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건 지금 최악의 경우를 말씀하시는 건데 을회사 입장에서 소송에 지기가 어렵죠. 선생님이 책임져야 되는 구조가 돼버리면. 예, 예, 예. 그죠. 그러니까 질 일이 별로 없고 많이 진다 했을 때도 속가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는데 900만 원이면요 1000만 원 그리고 한 10% 보면 돼요 10%. 변호사 선임 예를 들어서 걔들이 뭐 1000만 원 주고 하잖아요. 예. 1000만 원 다 물릴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예, 예, 예. 변호사 비용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데 변호사도 500만 원, 700만 원, 900만 원 뭐 이렇게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한 440만 원 이하 이렇게 가면은 뭐 한 10%? 그 다음 구간으로 가면 뭐 맥시멈 30%? 그래서 30% 보여 30%. 일단 제가 추천드린 1단계는 포괄적 위임이 있었다. 그리고 위임을 철회한 사정이 없었다. 그리고 보고했는데 이의제기하지 않았다. 그래서 결론은 의사의 반한 게 전혀 아니어서 사무소 위조가 아니다. 배임이라고 하는 게 임무위배 행위를 하는 건데 회사 입장에서 회사가 다 추인한 거기 때문에 이거 뭐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예, 담담하게 경찰 조사에 임하시면 예, 예, 그게 뭐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예, 근데 예, 만에 하나 송치가 되면 예, 그때 예. 근처에 있는 변호사 선임하셔도 뭐 크게 문제 없을 것 같다.